새벽 3시 45분 한국 웨일즈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그냥 친선 경기였다면 왜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이 경기를 응원하겠습니까? 아시안컵 우승 준비라면서요. 리뷰 영상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건강이라도 챙겨보려고 그냥 잠잤습니다. 화가 난 이유가 웨일즈를 상대로 한국이 승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웨일즈는 예상외로 5백으로 한국을 상대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을 상대로 수비 전술을 쓰는 건 그동안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3년 전 조지아전 이후에 유럽 국가가 A매치는 처음인 듯한데, 웨일즈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도 올랐던 팀이고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웨일즈가 수비 전술을 쓴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는 팀들 정도는 되는 수준인 겁니다. 알잖아요. 프리미어리그 팀이 수비 전술을 쓰면 강팀들도 쉽게 뚫지 못한다는 거. 게다가 의외였던 건 웨일즈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리트비아전에 집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선발 명단에서부터 벤 데이비스, 브랜든 존슨, 조 로든 이렇게 손흥민과 연결된 선수들 모두 선발 출전했고, 풀럼의 핵심 공격수인 해리 윌슨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웨일즈는 한국을 위해 해줄 거 다 해준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목표입니다. 그 독일인인지 미국인인지 그 동네 아저씨가 목표로 해서 목표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60년 넘게 우승을 못 해봤다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강팀 중 하나니까요. 그 당연한 우승 목표라고 내걸면서 본인 일 잘한다고 경기로 증명한다고 했는데, 이 새벽에 2시간 넘게 손흥민, 김민재가 풀타임으로 출전을 했는데도 분노하면서 경기를 시청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졸리지는 않았어요. 점점 화가 올라왔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모든 경쟁 채널도 열받아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클린스만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클린스만은 무조건 결과로만 증명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BBC에서조차 클린스만 감독 상황을 예의주시하듯 전했으니까요. 클린스만이 꺼낸 선발 라인업은 대부분 현재 폼이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벨기에 리그에서 2골을 넣은 홍현석, 분데스리가에서 핵심 선수인 이재성을 공격수로 출격시켰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주발이 왼발입니다. 홍현석은 오른쪽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는 꼭 필요한 황인범도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출전시켰고, 원볼란치를 박용우에게 맡겼습니다. 라인업을 말씀드리면 김승규 골키퍼, 포백에 설령우, 정승현, 김민재, 이기재, 미드필더에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홍현석, 프리로의 손흥민, 공격수 조규성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웨일즈는 변칙 전술도 트릭도 아닌 정말 내려앉은 전술로 한국을 상대했고, 오히려 그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를 상대로도 빌드업 공격 전술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20년 만에 강력한 한국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클린스만은 부임 후 기자회견에서 1대0보다는 4대3 공격 축구가 좋다고 한 감독이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0대0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슈팅 4개, 유슈팅 같지 않은 유슈팅이 1개였습니다.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한 공격 축구는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감독은 선수 능력을 탓하게 되죠.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인터뷰에서 지금은 11월에 시작되는 월드컵 예선과 내년 초 예정된 아시안컵에 대비해서 선수들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추구하는 축구 색깔을 묻자 아시안컵 준비 과정이라는 무슨 세대교체라나 뭐라나. 클린스만은 6월 A매치 후에도 9월에 보여주면 된다고 했는데 9월이 되니까 11월에 보여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하는 듯한 제스처나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솔직히 클린스만은 본래 어떤 업적이 있던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경력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독일 국가대표 감독, 바이에른 뮌헨 감독, 미국 국가대표 감독, 월드컵 3위, 미국 월드컵 16강 진출. 그런데 내막을 보면 협회를 휘젓고 다녔고 미국 축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헤타페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연 사퇴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괴짜 감독입니다. 거기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사실 한국에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약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할 때부터 미국에서 보고를 받는 재택근무 형식을 통해 일을 했었고 논란이 됐던 감독입니다. 본래도 클린스만이 전술을 도맡은 감독 스타일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걸 알고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계약 때는 분명 클린스만이 한국에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주면 뭐예요? 출장이 많고 출장이 길어지면 상관없는 건데, 그러더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을 화상으로 해버리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컨트롤한 게 다 대한축구협회잖아요. 오히려 클린스만과 마찰이 없다는 게 더 분노할 상황입니다. 솔직히 축구협회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믿고 기다려야겠죠. 세대 교체를 하고 과정이라는데 이미 많이 겪었잖아요. 히딩크 감독 부임 후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여자친구 동석하는 것까지 트집 잡았죠. 하지만 히딩크를 끝까지 믿고 가면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직전 감독인 벤투도 분명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약팀에게 졸전을 많이 보여주고 이강인을 기용하지도 않고 손흥민 혹사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포르투갈과도 맞짱 뜨게 만든 전술을 만들었고, 부임 후에 벤투의 성적은 11경기 무패였습니다. 물론 클린스만은 오전 3무 2패에 대한 핑계가 있습니다. 부임 후 완전체일 때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라서 승리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6월에는 손흥민, 김민재가 없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진 패스 하나 제대로 못하는 축구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달라진 토트넘의 경기를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데, 선수가 볼을 잡으면 동료들이 바로 주위로 몰려들거나 라인을 형성해서 전진 패스가 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축구는 전혀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웨일즈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에서 한 번만 풀면 바로 좋은 공격을 선보일 수 있는데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공격은 김민재의 롱패스로 인한 공격이 전부였습니다. 거의 측면으로만 볼이 연결되는데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프리롤이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프리롤을 하고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슈팅 4개가 뭐냐고요. 이게 매우 끔찍한 게 뭐냐면, 클린스만이 강조하는 아시안컵, 바로 전대회 때 8강전에서 카타르한테 그러다가 일격당하고 0대1로 패배하면서 중도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내려앉은 탄탄한 수비를 뚫지 못하다가 단 한 번의 역습으로 당했고, 실제 웨일스는 5백인데도 한국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었고, 김승규 골키퍼 아니었으면 이미 패배각이었습니다. 운도 매우 좋았죠.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상대들은 일본이 아니면 모두 웨일즈처럼 한국을 상대할 것입니다. 어쩌겠다고요. 손흥민, 김민재가 있어도 미드필더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감 결여되어 있으면 끝입니다. 끝. 토트넘의 변화를 보면 알잖아요. 수비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드필더들이 콘테 때와 완전 다르게 활약하면서 팀을 바꿔버렸고, 손흥민의 해트트릭도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선 확실한 건 클린스만의 가장 큰 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1600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자리가 마땅치 않고 클린스만 감독의 세대 교체라는 말에 그 자리가 매우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홍현석은 황희찬 자리가 확고하면서 기회를 줘본 듯합니다. 만약 홍현석이 박스 안에서 패스가 아닌 슈팅을 때렸다면 경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클린스만 용병술도 칭찬받았을 텐데, 홍현석이 슈팅을 안 한 후에 벤치의 클린스만도 매우 불만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풀백 자리도 애매하긴 한데 과정이겠죠. 축구협회가 뽑은 클린스만은 문화를 바꾸는 감독으로 호불호가 있던 감독이지 전술을 잘 입히는 감독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어떤 감독이 와도 선수들이 잘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문화를 바꿀 게 있나요? 그래서 부임 때에도 말이 많았던 겁니다. 한국 축구에 필요한 건 세밀한 전술입니다. 벤투 감독은 빌드업 전술이라는 걸 밀어붙였고, 클린스만 감독은 웨일전 후에 질문을 받았는데도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술을 보여주세요. 클린스만이 6월 이후에 한국을 떠난 후부터 웨일전 다음 일정은 사우디아라비아전 집중이 아닙니다. 레전드 매치 이벤트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 잘 돌아간다. 이것도 계약 조건에 있었나요? 팬들이 분노할 만하죠.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